네, 안녕하세요. 캐시메이커의 시종일관 김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서질입니다. 시장은 분위기는 괜찮죠. 아. 고용지표가 다행히 제 예상대로 좀 이제 완만하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오늘은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는 시장이 좀 조정 주고는 있지만 뉴욕 증시 기준으로 본다면 이틀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냥 되돌림 정도라고 생각되고 숨고르기. 그래서 크게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저는 좀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부터 해서 한 7월 정도까지는 좀 이른 서머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근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제 말은 그래도 특별하게 크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만. 왜냐하면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없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한 7월 달까지는 특별하게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의 이벤트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CPI는 지금부터 2분기 그러니까 4월 달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완만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지표들이 조금씩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뭐 둔화까지는 그렇지만 뭐 아무튼 조금 더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기 때문에 CPI도 그렇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지표가 시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6월, 근데 왜 6월이냐라고 하면 8월, 9월부터는 또 9월은 아무래도 FOMC 결과에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앞전까지는 매크로적인 부분의 변수는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다. 팩트셋의 뭐 조사에 의하면 2분기 S&P 500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어요. 근데 이게 좀 이례적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우리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증권사나 이런 쪽 하우스들이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낼 때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보수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상황을 보면서 점점 높이거든요. 전망 가이던스 높이고 그렇게 해서 딱 맞추는 요렇게 보통 합니다. 일기예보랑 비슷할 거예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에이 안 맞았네 해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비가 안 온다 했는데 오면 그쵸. 예, 그게 똑같이 어차피 좀 틀렸는 거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더 비가 안 온다 했는데 비 오는 게 더 사람들이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하우스 쪽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봤다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지 않지만 높였는데 떨어뜨리는 건 사실상 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좀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상황을 보고 높이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2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처음부터 높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이전에 이제 1분기 말보다는 벌써 2분기 초입에 딱 들어서는 가이던스가 7% 이상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두 가지겠죠. 그만큼 2분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1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모두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지금은 시장은 좀 자신감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시종일관 내용 시작해볼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테마는 분산에너지법 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아직은 관심은 없긴 한데 저는 조만간 이것도 좀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분산에너지 활용특별법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를 작년 5월에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제 산업통상부에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발전 방식이 중앙 집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규모 발전 단지를 원전이든 화력 발전소든 이렇게 대규모 단지에서 에너지를 수급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발전을 돌렸을 때 효율은 있죠. 좀 싸게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 단가가 낮아진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전을 하는 데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기죠. 특히 송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뭐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송전이 그렇게 대규모로 길어지기 위해서는 송전탑 같은 것들 지어야 되는데 이 송전탑은 요즘에 워낙 많이 많죠. 주민들이 송전탑 짓는 것도 안 좋게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건설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대규모 발전단지 짓는 거 자체도 주민 수용 관련 부분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분산 에너지 말 그대로 이제 분산 뿌려져 있는 에너지 이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데는 한전밖에 없었어요. 한전에 우리는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개별 사업자 간의 사업자 간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전에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예를 들어 뭐 어떤 대규모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뭐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SMR이 이런 것들이 분산 에너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업자 간의 거래를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도 좀 이제 이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특별법이 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또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역별 전력 공급과 수요 여기 차트인데 보시면 확실하게 불균형이 심하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은데 여러분들도 없잖아요. 주변에 발전소 같은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천, 충남, 당진 화력발전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쪽이라든지 인천 여기는 또 수요 대비해서는 많이 이제 발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송전으로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경북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이 경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은 또 산단이 커요. 하지만 또 워낙 이제 원자력이 또 많다 보니까 이것도 남는다. 그럼 이 남는 걸 또 일로 또 보내줘야 된다. 엄청나게 많은 송전선이 또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경남, 부산, 울산 이게 울산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업 단지고 이쪽 역시도 원전이 있죠. 그러니까 원전이 있는 데는 좀 남고 원전이 없는 데는 부족하고 내륙으로 갈수록 다 부족하죠. 이거는 그 지난주에 우리 김혜진 부사장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발전 같은 경우는 이 순행식, 그렇죠. 열교환기 순행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다 근처에 해안가에 인접하죠. 그러니까 해안가 인접한 데가 대부분은 다 전력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내륙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죠. 대단지 발전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데서 생산한 걸 송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송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수요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수요 공급 차원에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지금 또 지금인데 앞으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지금 구간에서 뭐 원전 관련 부분이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원전 자체를 신규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는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지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송전을 한다라는 거. 대부분 이 동해안, 강원도 이 라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끌어들이는 게 엄청나게 또 송전탑을 얼마나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또 그 주민 수용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 에너지법을 활용해서 그러면 기본에 이제 공장을 대규모 클러스터를 지면 그 근처에서 그냥 에너지를 수급하자라는 쪽이죠.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 시장에 뛰어드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전의 또 에너지 수급 부담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전기를 생산했을 때 한전과의 거래가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0메가와트 이하 같은 경우는 분산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소규모 발전소가 또 지어질 수 있다. 라는 포인트 그런 것들이 이런 분산 에너지법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될 종목들이 꽤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지금 여당이 발의한 법이 아니에요. 이게 야당이 발의한 법이거든요. 이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소야대와의 이 정치적인 대립각도 없어요.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현 정부랑 여당이 좀 중심이 돼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이라면 이거는 지금 현재 야당이 중심이 돼서 드라이브를 거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몇몇 종목들은 이미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6월에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밸류업 같은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분산 에너지 관련 부분 계속 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목할 만한 그러면 에너지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 태양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관련은 뭐 대표적으로 이쪽에 분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및 이제 변압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친환경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는 단점이 결국은 우리가 생산을 조절할 수 없죠. 태양을 우리가 멈출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바람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과잉 생산돼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양광 발전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인버터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 ESS용 인버터 관련 종목도 저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어쨌든 발전소가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규모가 크진 않아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변압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나 여당이 이 부분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을 때 대안으로 떠오르는 건 SMR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안에 진짜 SMR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SMR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SMR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구현된 기술은 발전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은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당장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요거는 제가 뭐 시간이 지나면 핵심 주력은 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떠오르는 건 이겁니다. 맞아요. 네, SOFC라고 해가지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데요.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부생 수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빼와서 연료 전지로 활용하는 기술이 지금은 좀 보편화가 돼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요거 SOFC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쪽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분산에너지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이 좀 반등이 준다면 제가 보기 이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냐라는 건데요. 눈에 띄는 종목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 플러스 태양광 ESS용 인버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두 개지 모두에 또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 여전히 근데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요즘 전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산에너지 관련 쪽은 AI용 데이터 센터도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시는 것처럼 SMR과 관련된 글로벌 넘버원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MR과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GNC 에너지는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하면서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 재생에너지원 중에서는 또 바이오 에너지도 있거든요. 바이오 가스. 네. 그래서 이쪽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GNC 에너지는 바이오 에너지 관련 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요거는 앞서 이야기드렸던 SOFC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블룸 에너지랑 또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관련 부분에 매출이 내고 있다라는 거고,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OFC와 관련된 부분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산에너지 법과 관련된 수혜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을 처음부터 이렇게 덥석덥석 사지는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모든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저희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